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입니다. 오늘은 사실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요. 사실주의, 딱 듣기만 해도 사실대로 전달한다, 사실대로 뭔가를 풀어나가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죠.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죠. 그렇다면 사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육하 원칙에 따라 풀어내는 방식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것은 거짓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와 왜라는 사실은 그 사실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에서는 어떻게와 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다시 말해 객관성에 기반을 둔 것이죠. 그렇다면 객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성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봐도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객관적인 보편성과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회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조입니다.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와 거의 동시대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예사조에 대한 영상을 흐름대로 보신 시청자들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역사는 이전의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반합의 흐름으로 흐른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주의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비교해서 이해하면 빠른 이유가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사조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주의가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죠. 낭만주의는 주관적이고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감성을 깊게 느끼고 표현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낭만주의가 내면을 깊게 탐구했다면 사실주의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묘사에 집중했습니다. 낭만주의는 나름의 이상향을 제시하면서 동경하고 꿈꾸고 때로는 몽상적으로 표현하면서 현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사실주의는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개인의 감성대로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다 못해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실주의 작품을 읽다 보면 작가가 현실을 무섭게 째려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낭만주의는 붕 떠 있는 느낌인데 사실주의는 땅에 발붙이고 서서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낭만주의라고 한다면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문구가 사실주의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낭만주의 작품에서는 작가가 중심이 돼서 작가의 감성을 풀어내는 반면에 사실주의는 상대적으로 작가의 감성이나 생각 또는 주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작가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마치 과학자가 하나의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사회 현상과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듭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낭만주의가 바라보는 현실은 풀 메이크업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사실주의는 기미와 주름이 다 드러난 민낯에 머리를 질끈 묶고 무릎이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된 건 시대적인 영향이 큰데요. 낭만주의와 동시대적으로 발생한 사실주의는 같은 시대를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인간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이 급변하는데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고 그 속에서 개인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구조가 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고착되면서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사회계층이 종교인, 귀족, 자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양극화 추세로 달리기 시작하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되면서 지배 세력과 권력 구조도 바뀝니다. 당연히 사회계층 간의 갈등은 표면화되고 사회적인 불합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옵니다.
출판 산업도 매우 발전하면서 작가는 더는 특정 계층을 위한 글을 쓰는 직업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대중문학과 대중작가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관점이나 사상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활자 매체의 전성시대를 맞이하면서 신문과 잡지가 문학 작품과 동시에 많이 보급되고 유통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못하는 현상은 배제하고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태도가 나오는데요. 또한 이 시대에 나온 진화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근원과 생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현실에서 감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이 낭만주의고 현실적인 관찰자적 태도를 지닌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내면을 노래하고 서정시와 감상을 주로 하는 낭만주의에 비해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과 사물, 사회 환경, 거기에 반응하고 갈등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사실주의는 굉장히 비교됩니다. 사실주의는 경험적인 사실 외에는 없다라는 태도로 고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나 이상향 같은 것을 부인하죠. 낭만주의가 공상적이고 신비한 세계에 탐닉했다면 사회와 개인의 생활 환경과 현실을 탐구하고 관찰하려는 게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문학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꾸밈없이 묘사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처절하게 아프거나 힘들게 읽힐 때도 있고요. 문학이 추구하는 상상력과 허구의 세계를 조금 배제하다 보니 과학서나 보고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19세기 전후로 이렇게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많은 문학작품, 고전이라 일컫는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이 사실주의가 시작한 프랑스에서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과 목걸이를 들 수 있는데요. 여자의 일생은 당시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여주인공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신분을 모두 잃고 몰락하는 과정을 매우 잔혹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목걸이는 허영심과 인정욕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참석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허영심이 충족되지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갚기 위해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그걸 다 갖고 나서야 이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영국의 사실주의 작가로는 찰스 디킨스와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론테를 꼽는데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도시 빈민가의 어린 소년을 등장시켜 당시의 가난한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허영과 속물적 근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와 갈등을 꾸밈없이 성격의 변화대로 격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재와 별, 카라머조프가의 형제들, 고리키의 어머니 등을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두는데요. 이 작품들은 줄거리를 떠나 모두 인간의 내면과 의식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심리소설의 발전을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학문의 연구가 다양해지면서 이 심리학이 새롭게 대두하는데요. 초기 심리학이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정리하자면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의 그 과도하고 과장된 정서와 감성에 반발하고 작가와 주인공의 주관적인 태도를 배제하면서 대상을 미화하거나 꾸미는 것 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조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낭만주의의 변속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의 지식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